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통계청 발표를 보면 사망자 수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정작 그분들을 모셔야 할 장례식장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장례 장소는 사라지는 이 소름 돋는 역설. 이게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신호일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장례업계의 몰락과 그 속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사실 장례식장은 오랫동안 이른바 불패 신화의 상징이었어요. 경기가 불황이어도 사람이 죽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수익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업이라고들 생각했죠. 과거에는 장례식장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대대손손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건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3일장을 치르고 수백 명의 조문객이 몰려와 밤을 새우며 음식을 나눠 먹는 게 당연한 도리였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조문객이 아예 없는 무빈소 장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주 수익원은 사실 대관료가 아니라 음식값과 술값, 그리고 화려한 꽃장식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빈소를 차리지 않으니 음식을 팔 일이 없고 꽃장식도 필요 없게 된 거죠. 시신을 안치실에 모셨다가 곧장 화장터로 가는 직장 형태가 많아지면서 장례식장은 임대료는커녕 기본 관리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거예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요. 손님들이 뷔페 식당에 와서 밥은 안 먹고 물만 한 잔 마시고 나가는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에요.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겠죠? 여기에 더해서 대형 병원들의 포식자적인 시장 독점이 중소 장례식장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어디를 선호할까요? 시설 좋고 주차 편한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 장례식장으로 다 쏠리고 있어요. 지방의 중소 장례식장이나 동네에 있는 작은 장례식장들은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죠. 대형 병원들은 현대화된 시설과 전문적인 상조 서비스를 무기로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동네 구멍가게들이 대형 마트 앞에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게다가 상조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장례 절차 전반을 장악해버리니까 장례식장 자체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상조 회사들이 장례식장과 협상해서 대관료를 깎거나 자신들의 연계된 서비스를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장례식장의 마진율은 바닥을 치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불러온 외로움이라는 괴물이에요. 여러분, 고독사라는 단어 이제는 너무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고독사뿐만 아니라 조문객이 올 사람이 없는 무연고 장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서면서 내가 죽었을 때 내 죽음을 슬퍼해주러 올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없고 형제들도 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하고 친구들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은 그저 시신을 잠시 보관하는 창고 역할밖에 못하게 됩니다. 화려한 장례 문화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사회적 자산이 소멸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사망자 수가 저렇게 많은데 박리다메로라도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거든요. 다음 파트에서는 장례식장 사장님들이 폐업 신고서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잔인한 비용의 압박과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장례식장 내부의 경제학을 알게 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장례식장 사장님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진짜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많은 분이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거든요. 장례식장은 기본적으로 장치 산업이에요. 24시간 내내 시신을 안치하는 냉장 시설을 가동해야 하고 분향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죠. 그런데 최근에 전기료랑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나요? 고지서를 받아든 사장님들이 비명을 지를 정도예요. 여기에 인건비는 또 어떻고요? 장례 지도사나 조문객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힘들고 기피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월급을 아무리 올려줘도 사람이 안 오거든요. 결국 사장님이 직접 서빙을 하고 밤샘 근무를 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장례식장은 폭리를 취한다는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수의나 관값을 몇 배씩 부풀려서 팔기도 했지만 요즘은 정보가 너무 투명해요. 스마트폰 클릭 몇 번이면 수의 가격이 다 나오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장사를 하겠어요?
게다가 상조 회사들이 중간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장례식장이 가져가는 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음식에서 수익을 내야 하는데 조문객이 없으니 밥솥은 계속 식어가고 남은 음식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외곽에서 20년 넘게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던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말씀이 예전에는 하루에 조문객이 500명은 우스웠대요. 주차장이 꽉 차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작년에는 하루 평균 조문객이 50명도 안 됐다고 해요. 심지어 3일 내내 빈소가 비어 있는 날도 많아졌고요. 김 사장님은 결국 작년 말에 폐업 신고를 하셨습니다.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데 손님은 없는 이 기묘한 상황을 김 사장님은 죽음이 너무 가벼워진 시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조문객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답은 우리의 바뀐 생활 방식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이 죽으면 마을 전체가 축제처럼 모였지만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결혼은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은 늘어나고 자식들도 외국에 나가 있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례식장이 망해가는 가장 슬프고도 확실한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장례식장이 줄폐업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 혹은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실전적인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째로 이제는 화려한 장례보다는 실속 있는 작은 장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무조건 큰 빈소를 빌리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만 모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나 아예 빈소를 차리지 않는 방식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해요. 둘째는 상조 상품을 고를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장례식장과 연계된 상품보다는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범용성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안전하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례식장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 뒤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산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례식장의 불은 꺼지고 있는데 그 대신 온라인상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무대가 현실에서 가상세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다음 파트에서는 장례식장 대신 우리가 찾아가게 될 메타버스 추모관과 디지털 유산에 대한 아주 신기하고도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죽음의 정의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아주 묘하고도 소름 돋는 미래의 풍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아까 장례식장의 불은 꺼지고 있는데 온라인의 불은 켜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사람들이 굳이 먼 길을 달려가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대신 스마트폰 앱을 켜서 가상 분향소에 접속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메타버스 추모관이라는 게 아주 진지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복원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생전의 모습을 3차원 캐릭터로 구현해서 함께 산책을 하는 서비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장례식장의 줄폐업을 가속화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결핍과 실용주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수도권에서 번듯한 납골당 하나 구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은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디지털 추모관은 서버 비용만 내면 되니까 훨씬 저렴하죠. 게다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내가 죽은 뒤에 내 무덤을 관리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풀이 무성하게 자란 무덤을 남기느니 차라리 영원히 썩지 않는 디지털 데이터로 남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엔딩 노트라는 게 유행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 소셜 미디어 계정은 어떻게 해달라, 내 컴퓨터의 데이터는 어떻게 삭제해달라 같은 지시를 미리 남기는 거죠. 장례식장의 화려한 꽃 장식보다 내 디지털 유산의 정리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변화가 기존의 장례식장들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공간은 있는데 정작 손님들은 온라인에서 만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친환경이라는 가치관까지 더해지면서 수목장이나 해양장 같은 자연장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돌로 무덤을 만드는 대신 나무 아래에 묻히거나 바다에 뿌려지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이런 방식은 장례식장의 수익 모델인 안치료나 제사 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사방이 꽉 막힌 형국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하나 있어요. 장례식장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건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 가벼워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고 기리는 시간조차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평가받는 세상. 이게 과연 발전일까요? 아니면 인간다움의 상실일까요? 사실 장례식장 폐업의 이면에는 구인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염습이라는 과정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인의 몸을 닦고 옷을 입히는 아주 경건하고도 힘든 과정이에요. 예전에는 숙련된 장례 지도사들이 이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해냈지만 요즘은 이 일을 배우려는 젊은 사람이 아예 없어요. 일이 고되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다 보니 전공자들도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장례식장은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수익은 줄어드니 사장님들이 결국 폐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을 향해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장례식장의 줄 폐업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이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최종 요약과 함께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엔딩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지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자, 그럼 이제 장례식장 경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아주 잔인한 숫자 싸움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장례식장이 단순히 빈소만 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거대한 에너지 비용과 인력 유지비가 숨어 있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 전기료와 가스비가 폭등했다는 소식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장례식장은 시신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안치실 온도를 영하로 유지해야 하고 조문객들이 머무는 빈소는 24시간 내내 쾌적한 온도를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비용이 과거보다 2배 이상 뛰면서 매출의 상당 부분이 공중으로 증발하고 있어요. 여기에 인건비 상승은 결정타가 됐습니다. 장례 지도사나 조리사분들은 감정 노동과 육체 노동의 강도가 워낙 높아서 이제는 웬만큼 높은 연봉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람을 구할 수조차 없게 됐거든요. 실제로 지방의 한 장례식장은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사장님이 직접 염습을 하고 서빙까지 하다가 결국 과로로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망자 수는 늘어나서 일거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고 비용은 치솟는 이 기묘한 적자 구조가 장례식장의 줄폐업을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이 장례식장이 망하는 건 순전히 돈이 없어서 장례를 안 치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죽음을 대하는 사회적 관계망 자체가 파괴된 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예전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변의 죽음을 내 일처럼 챙겼지만 이제는 1인 가구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대거든요. 내가 죽었을 때 연락할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 찾아올 사람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장례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빈소를 차려놓고 조문객을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사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장례식장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빈소를 지키며 전기료만 나가는 상황이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을 하나 자문자답해 볼게요. 장례식장이 다 사라지면 나중엔 집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 답은 아닙니다. 장례식장이라는 물리적 공간 대신 병원 부속 시설이나 소규모 전문 추모관으로 수요가 완전히 재편될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추모나 온라인 장례 서비스가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게 될 겁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이나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조문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길을 아주 빠르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 비극적이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장례식장이 줄폐업하는 이 소름 돋는 현상은 결국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외로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효율성만을 따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예요.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오죠.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품격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장례식장의 폐업은 인구 고령화 속에서도 장례 문화가 무빈소와 소규모로 급격히 변하며 수익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물가와 고임금이라는 비용의 습격이 장례식장의 경영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셋째,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은 죽음을 기리는 방식 자체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준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 가족들과 대화해 보세요. 거창한 장례식보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작별 인사가 더 가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품이 있는 죽음은 결국 품이 있는 삶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불 꺼진 장례식장의 풍경 기억하시나요? 그 어둠은 단순히 경영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낸 관계의 소중함이 꺼져가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만큼은 새로운 시대의 죽음과 삶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례식장의 폐업과는 정반대로 인구 절벽 시대에 오히려 수조 원의 돈이 몰리는 의외의 틈새 시장에 대해 다뤄볼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